시간에는 15장 7절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 제목 보시면 트리플 인테그럴스 인 실린드리컬 앤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그래서 원통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에 의해서 삼중적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15장 6절도 있는데요. 15장 6절은 모멘트 앤드 센터 매스에서 질량 중심에 관한 뭐 그런 내용인데 아직은 잘 다룰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원통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터라서 이거는 원통 좌표계입니다. 원통 좌표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각 좌표계인 x, y, z를 해서 x, y 평면을 xy 그 직각 좌표계를 xy를 r과 세타인 극좌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z 좌표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xy 대신에 r과 세타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을 원통 좌표계라고 합니다. 원통 좌표계는 왜 나왔냐면은 원통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원통을 직각 좌표계에서 표현하려면은 아까 원이라는 그 식이 필요해서 루트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극좌표계로 사용하면 원 같은 거는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예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원통좌표계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뭐냐면은 x, y라는 직각좌표계를 r, 세타라는 이제 극좌표계로 변형한 것 뿐이에요. z는 그대로 두고. 예, Z는 유지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과 세타는 폴라 코디네이트. R과 세타는 극좌표계입니다. 그리고 for the vertical projection P on the XY plane. XY 평면에 대해서 사용 내린 것은 극좌표계입니다. 그리고 Z is the rectangular vertical coordinate. Z는 그냥 Z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XY라는 좌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극좌표로 표현하면은 여기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니까는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의 y좌표는 여기 사이까지 세타니까 y 길이는 요거죠. 요 길이랑 여기랑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 y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라는 점은 원래는 요거는 x, y, z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기 이 점의 좌표는 x, y라고 하지만 이거를 r 세타라고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p r 세타 z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극좌표에서 우리가 반지름과 길이 r과 세타 사이의 관계식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적이 있어요.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r제곱이고, 예,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이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원통좌표계는 z는 그대로 두고 xy만 r하고 세타에 관한 식으로 변형만 해주시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 점만 잘 유념해 주셔서 그냥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원통 좌표계에서 이퀘이션 R은 A라는 것은 서클이 아니고요. 자, R이 A라는 것은 우리가 R이 A라는 것은 우리가 극좌표계에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었어요. A인 원이었어요. 요 원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 R은 A라고만 나와 있고 Z에 관한 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Z는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파이여도 되고 마이너스 5여도 되고 뭐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R이 A라는 것을 우리가 그 3차원 공간에서 보면은 R이 A라는 거는 Z가 0일 때 R이 A라는 거는 여기 Z가 0일 때는 이런 원입니다. 근데 Z가 1인 경우에는요, Z가 1인 경우에는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표현되고요. Z가 파이인 경우에는
파인 경우에는 뭐 3점을 얼마니까 이렇게 되고 z가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모든 z에 관해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실린더 같은 것이 되겠죠. 여기 이걸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원이 Z축을 따라서 쭉 쌓아 올리는 거예요. 원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속이 비어있는. 예. 그것이 R은 A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R은 A라는 것이 나타내는 건 요 보라색 원 기둥입니다. 세타와 Z는 뭐 임의로 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Z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Z축입니다. Z축이에요. 그러니까 요 Z라는 직선이에요. Z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Z축 위에 있는 점은 요거 관점에서 보면은 요런 점을 나타내죠.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그러면 Z축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무튼 거리라는 게 없어야 되죠.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R이 0이 아니면은 이런 점을 형성을 할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까 Z축 위에 있다는 것은 R이 0이면 됩니다. 세타랑 Z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D equation 세타는 세타 제로는 describe the plane that contains Z axis and makes an angle 세타 제로 with a positive X axis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는 세타 제로라는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 세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거는 여기 이니셜 레이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오리진이 있을 때 여기서 45도를 이루는 이런 직선을 얘기했죠. 요 하얀 선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근데 공간상에서는 Z라는 것이 Z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그러니까 요것이 Z가 0일 때 Z가 1일 때 여기 Z가 2일 때 여기 Z가 3일 때 여기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요런 평면이 될 거예요. 이런 평면에 대해서 Z가 0일 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평면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세타는 세타 제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평면입니다. 세타가 제로만큼 떨어진 거 그런 거고요. 이큐에이션 Z는 Z0는 똑같습니다. R이랑 세타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X, Y는 뭐든지 간에 Z는 Z0, 그러니까 평면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요 하늘색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보라색, 요 보라색이 1번이라고 하면은 바로 R은 A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요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타는 세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하늘색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Z는 Z 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Z축 위에 있는 점이 바로 R은 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지금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고요. 꾸준히 봐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본다든가 하루에 뭐 5분만이라도 투자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도 눈에 들어오기 어려웠는데 이건 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는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설명을 막 드려도 결국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예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R은 4는 실린더입니다. 세타는 3분의 파인 평면입니다. Z는 평면 뭐 이런 건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중적분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쭉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삼중적분 D를 우리가 함수 f의
x, y, z에 대해서 적분을 우리가 할 때 이거는 앞에서 이제 처음 지난 시간에 삼중적분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요. f, x, y, z, d 뭐 z, dy, dx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원통좌표계에서는 x는 r 코사인 세타이고요. y는 r 사인 세타이고요. z는 그냥 z이기 때문에 z는 우리가 건드리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z는 고정시키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하면은 우리는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식에 의해서 디퍼렌셜 dx, dy가 어떻게 됐냐면은 r, dr, d세타로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식은 요 극좌표, 이 원통좌표계로 변형을 하게 되면 얘는 똑같이 삼중적분 영역 D인데요. 이것이 dz, dy, dx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결국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기 dy, dx 이 부분만 바로 이 부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f에다가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z는 z니까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dz는 그냥 놔두고 dy, dx 대신에 r, dr, d세타 바뀝니다. 그래서 dr, d세타 그리고 r은 여기다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슬라이드 자료와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r, dr, d세타로 변형 그리고 x, y가 여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 컴퓨터 트리플 인테그랄 해가지고 이제 원통형 좌표계에서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원통을 K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합니다. 근데 정사각형 직육면적 반듯반듯하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처럼 약간 이렇게 이런 이제 조각 케이크 모양처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K번째의 부피라고 나타낼 때 그럼 이 VK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러면 이제 요거의 면적을 여기서는 요 녹색 부분의 면적을 델타 VK라고 나타내고 이 델타 VK를 다 합치면 이제 적분 영역 D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랬지만은 어떤 물질의 부피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할 텐데 보시면은 일단은 이 델타 VK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된다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한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로의 길이부터 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이고 여기 사이각이 델타 세타이기 때문에 요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r 델타 세타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빠졌는데 원래는 이거 K번째의 원소라서 여기다 K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RK의 델타 세타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바로 요게 되죠. 그래서 델타 RK 높이는 요거죠. 그러니까 델타 ZK 그래서 델타 VK는 어떻게 주냐면 RK의 델타 RK 델타 세타 K
델타 제타 K 이렇게 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 위에서 요 안에 한 점이 R 세타 ZK로 주어졌을 때 요 점의 좌표가 RK 세타 K ZK일 때 그때 함수 F 값은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요 n번째 조각에서 함수 F의 적분값은 요게 나오고 다 합치면 이제 n1부터 k1부터 n까지 합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볼 때 우리는 삼중적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아까 제가 칠판에 써드렸던 것처럼 원래 삼중적분 D에 FDV인데 얘는 원통좌표계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디퍼런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는 바로 그래서 DV가 바로 이 녀석이 DV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DV가 됩니다. 그래서 R, DR, D 세타, DZ가 볼륨 디퍼런셜이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 교재에서 설명해 놓은 거는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 푸는 걸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find the limit of integration. 적분식을 쓰라는 거지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in cylindrical coordinate for integrating function 함수 f, r, 세타, z에 관한 함수 f를 영역 D에서 적분하는데 bounded below by the plane z는 0. z는 0. 그러니까 xy 평면이 밑면이고요. 그리고 laterally by the circular cylinder x 플러스 y점 마이너스 제곱 1. 그러니까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 원통이에요. 그 원통과 above by the paraboloid. 파라볼로이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는 이거 포물 써야 포물면으로 이 원통을 확 잘라버린 그 영역으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그림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 적분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극좌표에서 할 때 항상 세타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R을 변하는 거는 R 하는 거, 그러니까 R을 고정시키고 세타를 변하는 것은 많이 쓰는 방식이지만 세타를 고정시키고 R을 변형시키는 건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중적분 D를 구할 때 F, R, 세타, Z, DV를 할 때 항상 이걸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거는 세타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Z는 상관없어요. Z는 맨 처음에 하든 나중에 하든. 하지만 DR, D세타 요 기조는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까요? 세타는 원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는 여기 그림에서 본다면은 세타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가네.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네요. 현재 이 원을 표현한다면은 원인데 전체인데 2파이 아니에요? 원 전체가 2파이가 되려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도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일단 R과 세타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니셜 레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요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제 원통좌표계로 변형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원통좌표계로 변형을 이제 죄송합니다. 원통좌표계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x는 r 코사인 세타와 y는 r 사인 세타를 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변하나요?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y-1 제곱가 요거에서 1 뺀 거 제곱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 r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네요. 근데 그것은 1 이렇게 됐죠. 근데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이고요. 1은 사라지고 넘기면은 2r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r이 0일 수 없죠. r이 0이라는 건 반지름이 없다. 즉 아무것도 r이 0이라는 건 한 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건 한 점이 아니라 원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r로 나눠주면은 r은 2배 사인 세타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은 이 사인 세타가 바로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극좌표에서의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세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파이까지만 움직이죠. 예,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파이까지가 됩니다. 예,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r은 어떻게 움직여요? 세타가 고정이 됐을 때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세타가 고정이 됐을 때요. 색깔이 너무 어둡네. 밝은 색으로. 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인테그랄 r은 0부터 어디까지요? 세타 고정했을 때 r은 0부터 2 사인 세타까지 d 세타가 이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z축은 z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x, y, z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y축 관점에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은 얘는 z는 0의 밑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원통형인데 포물면으로 잘랐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포물면이 뭐냐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점 y가 있을 때 여기에 xy가 있을 때 z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z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z는 0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z는 인테그랄 0부터 x제곱 플러스 y제곱까지 변하네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직각좌표계가 극좌표계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r제곱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d 세타가 dr이죠. 그리고 dz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요. fr 세타 z 그리고 여기에 극좌표를 배울 때 항상 r을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는 이 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그냥 이제 직접 이제 해보셔야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면은 이니셜 레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원이 이니셜 레이에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변해요. 세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원을 나타내니까 아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겠네 그래서 여기 2 썼다가
적분값이 2배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괜히 이제 코사인 같은 사인 같은 거 걸려가지고 적분이 2파이 넣으면 0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날라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코사인 걸려가지고 코사인 파이랑 코사인 0이랑 이제 상쇄되고 막 그래가지고 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중적분 얘기할 때 삼중적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스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은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예, 그런 점 이제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통좌표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면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면좌표계는 여러분들 원통좌표계는 그나마 좀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요. 왜냐면 Z가 고정이 돼, Z는 똑같고 X, Y는 이제 극좌표로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아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운 게 구면좌표계는 여러분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구면좌표계 설명하는 것도. 왜냐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 위의 위치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으면 위도와 경도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설명하듯이 구면좌표계도 마찬가지로 위도와 경도의 개념,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제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위도, 경도, 그리고 중심에서의 거리.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구면좌표계예요. 그래서 구면좌표계에서 구는 여러분 알고 계신 공구, 면은 그 공 위에 면, 그리고 좌표계. 그래서 이거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리프레젠트 포인트 P in space by ordered triple. 해서 로, 파이, 세타 요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직각좌표계는 X, Y, Z, 그리고 원통좌표계는 R, 세타, Z 요 순서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는 Z2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1, 2, 3이라는 의미는 Z좌표가 1, Y좌표가 2, X좌표 3.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면은 그건 자신만의 세계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X좌표는 3, Y좌표는 2, Z좌표 1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구면좌표계도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구면좌표계는 항상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요 순서대로 하고 어떤 교재에서는 로, 세타, 파이 요 순서대로 하는 교재도 있어요. 이거는 그 교재의 성격이나 이 저자의 철학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냐는 없어요. 그냥 문제 맞게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오더드 트리플이었는데 오더드 트리플은 그렇게 신경 많이는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면좌표계에서 3, 뭐 2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건지 이제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로, 세타, 파이가 뭐 3, 뭐 2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요. 안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요 순서로 배웠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분이 이걸 요걸로 보고 요걸 요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이게 2분의 파이고 파이는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요게 4분의 파인데 순서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대부분은 책에서 아예 순서를 정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분처럼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쓰지 왜 이걸 써요? 라고 하면은 원통좌표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원통좌표계에서 이게 R 세타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교재에서는 요 순서대로 이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적분할 때 세타가 맨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지난 이제 아까도 극좌표에서 이제 계산할 때 세타가 맨 마지막으로 갔고 그 다음에 R, DR, DZ는 뭐 순서는 적당히 이런 식으로 했듯이 세타가 적분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세타를 맨 뒤로 놨어요. 이 교재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면좌표계는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건 지우고 그냥 우리의 지구를 예를 들어서 그냥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구라고 하고 이거를 스피어라고 하죠. 스피어일 때 우리가 rho라는 것은 어떤 distance from P to the origin, 점 P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여기 P라는 점이 있고요. 이 P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rho라고 놓습니다. R 아니에요. rh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이제 위도와 경도라는 걸 하잖아요. 위도라는 것은 어떤 지점이 북극이나 남극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도는 북극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폴러죠. 북극에서 얼만큼 내려와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이렇게 와 있나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Z축이 주어지면은 여기에 Z축이 이렇게 하나 주어지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내려왔나요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거 요 사이를 경도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을 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쟀잖아요. 근데 위도는 반대로 북극 중심이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잽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파이라면은 이제 여기 중심에서 여기서 요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고요. 북극점에서 요만큼 간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는 북극점에서 뭐 요만큼 간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평면에 내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 각은 세타는 그대로 원래처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 한 점 P가 있을 때 이 P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rho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북극점, 여기서 북극점은 Z축이죠. 북극은 Z축에 있는 그 점이잖아요. 지구에서 지구의 중심에서 Z축 방향으로 쐈을 때 그 지구를 관통하는 그 지점이 북극점이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각. 각을 잴 때는 요 방향으로 잽니다. 이거를 세타 제, 파이 제로. 그리고 얘를 여기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정사형을 좀 내려볼게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예, 이거를 XY 축으로 정사형을 시키면은 여기가 되네요. 예, 요 점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요 점이 있고, 그러면은 이 점에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 사이각을 세타 제로라고 놓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하자. 예. 그래서 요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rho라는 거는 원점에서 지점까지 거리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북극점에서 이제 위도를 나타냅니다. 세타는 경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가 나타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도고요. 세타라는 것이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도는 우리가 북극점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위도는 각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예. 만약에 이 파이가 요 위에 요 위도가 0부터 파이까지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어떻게 되면 원을 표현을 오버랩해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겹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을 표현할 때 뭐냐면은 우리가 9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중심에서 한 점을 갑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게 로우고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럼 원이 나오죠. 그 원을 한 바퀴 다 돌리면은 9를 만드는데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 원판을 반 바퀴만 돌려야지 우리가 9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좀 제스처를 좀 하자면은 죄송합니다. 0에서 여기 0에서 이게 화면이 이래서 0부터 파이 로우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우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원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원을 여기 한 바퀴 돌면 원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원을 돌릴 때 자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90도 돌리고 180도 돌리면은 구 전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돌리면은 구가 두 번 이제 겹쳐져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0에서 2파이까지 돌렸습니다.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러면 원이 만들어지고 그 원을 이렇게 반 바퀴만 돌리면은 구가 스피어 전체가 완성이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돌리면은 한 바퀴 다 돌려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반 바퀴만 돌려도 원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때 중심이 여기면 이제 한 바퀴 다 돌려야 되지만은 이 상태에서 한 90도만 180도만 돌리면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이라는 것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퀘이션 로우는 A. 로우는 A는 뭘 말하냐면 바로 반지름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A인 스피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이는 파이 제로라는 거는 이게 위도가 여기서 탁 고정이 됐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평면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런 하나의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림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파이만큼. 그러면은 이런 하나의 선 레이가 나오죠. 이런 선이 나오죠. 근데 지금 R하고 세타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R은 0부터 무한히 가도 되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가 되고 즉 요거를 한 바퀴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즉 뭐가 되냐면은 요런 콘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뿔이 나오죠. 그래서 이퀘이션 세타는 파이는 파이 제로는 어떤 하나의 싱글 콘, 그러니까는 원뿔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파이 제로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게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90도보다 거듭하면 여기가 위도가 이렇게 와서 90도에서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세타에 가서 돌리면은 바로 이제 요런 9가 되겠죠. 요런 이제 콘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퀘이션 세타는 세타 제로는 마찬가지로 평면을 나타냅니다.
예. 근데 이건 눈에 진짜 안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원통 좌표기보다 더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백날 설명드린다고 해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여러분들 직접 많이 접해 봐셔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quations related spherical coordinate to Cartesian cylindrical coordinate 이렇게 나왔는데 구면 좌표계를 직각 좌표계로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좀 또 다른 그림을 불러다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구면 좌표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배경색이 좀 약간 안 맞아서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예, 이래야지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여기서 점의 위치는 P는 여기 있습니다. P. 그럼 요 P라는 점은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라고 우리가 여기도 나왔으면 왜 X, 파이 5세타니까는 이건 여기가 잘못됐어요. 여기가 Z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 P라는 점에서 여기 정사형을 내린 요 점.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가 길이가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쓰면은 저기 그림이 겹쳐 보이니까는 이렇게 하고 어이구 이런 여기 길이를 로우라고 하면은 요걸 로우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자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Z축부터 볼게요. Z축은 여기서 여기 Z방향으로 정사형을 내린 거죠. 이렇게 요렇게 요 방향으로 직각이 될 때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P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Q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원점이 여기 있으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에 O, 여기에 P, 여기에 Q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예요. 그러니까 OQ의 길이가 Q의 좌표는 0,0,Z죠. 자, 그러면은 Q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면은 Q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로우니까는 로우 코사인 파이가 요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Z는 로우 코사인 파이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P를 요 XY 평면을 프로젝션 시킨 요 길이가 뭐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지금 요 색깔로 표현할게요. 요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요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R이라고 할 때 OR의 길이는 QP의 길이랑 똑같아요. 근데 R은 X, Y, 제로인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QP의 길이. QP의 길이는 얼마예요? 로 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OR이 이렇게 됐을 때 X축, Y축 원점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R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 사인 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우리가 요 X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까지 길이니까 바로 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겠죠? 얘가 세타니까는 요 길이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x는 로 사인 파이에 이 로 사인 파이가 바로 빨간 선의 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주황색 선의 길이는 여기 사이까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y축 여기까지의 거리 길이는 즉 요 길이는 빨간 선의 요 길이랑 이제 여기랑 같으니까 요 빨간 선의 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근데 빨간 선의 길이가 로 사인 파이니까 거기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x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는 로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요거 지우고 자, 아까 전에 극좌표에서 이제 x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그리고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리고 z는 로 코사인 파이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극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고 z는 그냥 z였죠. 이것이 그 원통 좌표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r은 로 사인 파이입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와 그 구면좌표계에 관한 관계식은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원통좌표계와 구면좌표계 사이의 관계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요 식 하나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r은 로 사인 파이, 요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식이냐면은 원통 좌표와 구면 좌표 사이의 관계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면좌표계와 직각좌표계 사이의 관계식, 얘는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식, 하지만 얘는 원통좌표의 구면좌표계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표현되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슬라이드 자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는 원점 중심에서 어떤 지점까지 거리니까 한 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거리 다 알고 계신 원점 0,0,0에서 한 점 x, y, z까지 거리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r제곱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문제 나오네요. Find the spherical coordinate equation for the sphere. 자, 이번에는 중심이 0,0,1이고 반지름이 1인 9의 spherical coordinate, 그러니까 구면좌표계에서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방법 없습니다. 그냥 계산해야 돼요. 뭐 방법은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중심이 0,0,1이고요. 반지름이 1인 스피어니까 그냥 이 XYZ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해봐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x제곱은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더하기 y제곱은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세타,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z는 로 코사인 파이죠. 거기서 1 뺀 거니까 더하기 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랬더니 여기에 코사인 제곱 파이와 사인 제곱 파이라는 인수가 있고 로 제곱 사인 파이, 로 제곱 사인 파이 공통 인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써지냐면은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로 써지고요. 더하기 얘는 뭐 공통 인수 뭐 인수분해하거나 그런 거 없죠. 전개해야죠. 어쩔 수 없죠. 로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2배의 로의 코사인 파이 플러스 1은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또 봤더니 사인 제곱 파이와 코사인 제곱 파이가 공통인수로 있고요. 그리고 1하고 1은 사이좋게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로 제곱 그리고 이걸 넘겨주면은 얘는 2배 로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로가 0이면은 원점에서 그 점까지 거리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9가 아니죠. 자, 그래서 스피어는 반지름이 1인 스피어예요. 그러니까 로가 0이 될 수 없어요. 로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변 로로 나눠주면은 결국 어떤 식이 나오냐면 로는 2배 코사인 파이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0,0,1이고 반지름이 1인 9의 식은 구면좌표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풀이 과정은 여기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여기서 넘어갈 때 로가 0이 되면은 이게 스피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ind the spherical coordinate equation for the cone. 그래서 이거 이 원뿔에 대한 spherical coordinate equation. 그러니까는 그 구면좌표계에서의 표현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자, 현재 콘의 식은 z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하든가 아니면 직접 대입해서 루트 없애든가. 근데 x제곱 y제곱 하면 아까 보셨지만은 로 제곱 사인 제곱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바로 양변 제곱 안 하고 더하는 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 z는 로 코사인 파이고요. 얘는 루트 x제곱 요거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것이 x제곱이고요. 더하기 y제곱 하니까요.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세타 이것이 y제곱이니까 여기까지 가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는 변하는 거 없죠. 로 코사인 파이고요. 얘는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만 다 빼고 나머지 공통인수니까 결국 얘는 루트의 로 제곱 사인 제곱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루트를 벗기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로우는 항상 양수예요. 여기서 원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로우는 항상 양수고요. 파이는 우리가 북극점에서 이게 경도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0에서 파이까지예요. 0에서 180도 사이예요. 파이는 0에서 180도 사이이기 때문에 사인 파이까지 항상 양수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은 극좌표 구면좌표계의 성질에 의해서 로우 코사인 파이는 로우 사인 파이만 가능합니다. 근데 로우가 0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한 점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로우로 나눠주면은 죄송합니다. 코사인 파이는 사인 파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코사인 파이와 사인 파이가 같은 지점 4분의 파이가 있고 4분의 파이다 2파이 더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쭉 있죠. 근데 파이는 0과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원뿔은 z는 루트 x 플러스 y 제곱으로 나타내지만은 구면좌표계에서는 파이는 4분의 파이 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볼륨 인 스페리컬 코디네이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랑 같은 건데요. 일단은 직각좌표계에서 우리가 어떤 영역 D 위에서 함수 f의 삼중적분을 계산할 때 얘는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한다면은 삼중적분 D에 fx, y, z, dx, dy, dz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면좌표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이 적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은 좀 이렇게 너무 정면으로 나가지고 좀 알아보기가 약간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좀 인터넷에서 다른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구면을 자릅니다. 구면을 자를 때 어떻게 자르면은 위 경도를 따라서 이렇게 자르고요. 그리고 위도를 따라서 또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경도를 따라서 자른다는 얘기는 이제 집에서 양파 썰듯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경도를 따라 자른다는 건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이제 부피 단위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요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일단은 앞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걸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앞에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가 좀 튀어나온 느낌.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이렇게 볼록한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의 부피, 근데 항상 어떤 물질은 부피는 밑면의 길이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예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경우는 뭘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냐면은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이렇게 세 개만 구하면 되겠어요. 네. 그 세 개만 구하면 이제 부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구할 것은 여기 색깔을 좀 표시해서 요 길이부터 구해보자. 요 길이. 너무 그건가? 요 길이. 요 길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요 길이는 우리가 저기 요런 걸 구할 때 요 길이는 여기 반지름 여기 길이가 r이고 여기가 세타면은 요 길이는 r 세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지금 현재 요 사이각이 델타 파이의 k에 k번째니까 델타 파이 k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냐면은 로의 k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이고 이거 하면 다 지워지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로의 k예요. 여기까지 길이가. 그래서 요 빨간 선의 길이는 1번이라고 하면은 1번 요 빨간 선의 길이는 로 k의 델타 파이의 k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2번이라고 하면은 이 길이는 바로 요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k번째의 그 원소이기 때문에 2번의 길이는 델타 로의 k입니다. 왜냐면은 로의 k,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길이 로 k 플러스 여기 로 k니까 그 자른 길이가 바로 델타 로 k가 되겠죠.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요 길이를 이제 알면 되겠죠. 여기가 3번.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요. 요게 제일 이제 골칫덩어리입니다. 여기 3번 길이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요 3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이제 요 길인데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이 길이는 세타만큼 하고 델타 세타만큼 같기 때문에 요 길이 델타 세타에다가 그러니까 3번의 길이는 지금 현재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길이를 요 길이로 보는 거예요. 요 길이. 아, 여기 낫겠네. 요 길이가 바로 요 3번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아까처럼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사이각. 요 사이각이 델타 세타 k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아까 그 구면좌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로 사인 파이가 바로 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로 k의 그리고 사인 파이의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번의 길이는 뭐냐면은 요 길이 그리고 요 사이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k번째 조각의 부피는 바로 1번, 2번, 3번, 1번 길이, 2번 길이, 3번 길이를 다 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 k 제곱에 그리고 사인 파이 k 그리고 델타 로 k, 델타 파이 k, 델타 세타 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VK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점이 있을 때 XK, 로 K 뭐 이렇게 한 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함수 값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요걸 곱하면은 이제 이 전체 면에서의 이제 부피가 이제 부피란다. 이제 4차원 이상이니까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중적분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적분 of D의 f x y z dv였는데요. 얘는 원래 이제 직각좌표기에서 쓰면은 삼중적분 of D f x y z dx dy dz인데요. 얘를 이제 구면좌표계 표현을 쓰면은 삼중적분 of D에다가 f에 로 파이 세타를 대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x에다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 자리에다가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에다 로 코사인 파이 대입하고 그다음에 dx 이걸 대신에 이제 r 제곱 죄송합니다. r 제곱이 아니죠. 여기 로니까 로 제곱 사인 파이의 d로 d 파이 d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로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륨에 대한 디퍼런셜 dv는 직각좌표계에서 dx, dy, dz라고 했는데 구면좌표계에서는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d 파이 d 세타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슬라이드 자료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보셔서 익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눈에 익는데 이거는 정말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How to integrate spherical coordinate 구면좌표계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긴 대놓고 안다 했지만 결국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냐에 따라 달라 했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지만 요 말만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성격이 원래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얘를 맨 나중에 할 것, 세타나 맨 마지막에 할 것,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뭐 적절히 순서 섞어가면서 할 것, 뭐 요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 있고요. 항상 그렇지만 이거는 경험입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적분할 때 제일 어려운 건요, 이 영역 R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프로젝션 시켜서 요 R 영역 찾는 거. 근데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결국 문제를 풀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보는 게 제일 관건이라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find the volume D cut from the solid sphere by the c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피어가 이렇게 있는데 구가 있는데 이거를 콘으로 잘랐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런 약간 우주선 모양이 생기죠. 원래 구가 이렇게 전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콘으로 잘랐으니까요. 그러면은 현재 적분을 이걸 이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볼륨 V는 일단은 세타에 관해서 항상 맨 마지막에 합니다. 세타에 관해서 이 교재도 항상 그렇지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스피어와 콘 사이에 관계식을 마련을 해야 돼요. 스피어의 콘이 언제 만나는가. 근데 스피어는 반지름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스피어고 콘은 파이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걸 볼 때는요. 일단 이 그림으로 봐서는 요거는 현재 XZ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Z축일 때 현재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Y축 관점에서 볼 때도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원 스피어하고 콘에 관한 거니까 이 중간에 만나는 요 부분은 프로젝션을 하면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피어가 1이고 이 스피어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콘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 단면은 그 프로젝션 시키면 바로 이제 R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 R이라는 영역이 이거는 실제로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콘에 관한 식과 스피어에 관한 식을 실제로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솔리드 스피어에 관한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고요. 콘에 관한 식은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둘에 관한 식을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2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1 해가지고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이거 로우가 이제 R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연립해서 풀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어차피 원 스피어는 어차피 0에서 2파이까지 전체가 움직이고 콘도 0에서 2파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로우와 세타가 얼마나 변하는, 파이가 얼마나 변하는 건데 파이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는 어디서부터? 0부터 콘의 식이 3분의 파이니까 0부터 3분의 파이만큼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파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로,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까지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네요. 자, 그러면은 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로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거리예요. 근데 보면요. 로는 1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는 안 변해요. 이게 뭐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길이가 쭉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로가 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로 보았으니까 1 r제곱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1은 뭐 곱하다 만나니까 그냥 빼고 이것이 하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부피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계산은 매럴 오브 타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계산은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 R제곱이 아니라 로 제곱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 계산 그림을 얼마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여기 슬라이드 그림 나와 있습니다. 0에서 세타는 2파이까지 움직이고 파이는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움직이고 로우는 여기서 1까지 움직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계산 여기 답 풀이 과정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이게 답니다. 예제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래서 예, 코디네이트 컨버전 포뮬러에서 직각좌표계에서 이제 원통좌표계는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직각좌표계와 구면좌표계는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원통좌표에서 구면좌표계는 이렇게 변하고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DV는 직각좌표계에서는 DX, DY, DZ 원통좌표계에서는 R, DR, DZ에다 DZ 있고 구면좌표에서 이렇게 변한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면좌표계, 원통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 정도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풀면서 좀 필요한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